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로코와 포르투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2위의 모로코입니다. 역대 최초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난 월드컵에서도 VAR 이슈로 인해 경기력과 전력에 비해 운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4년 만의 성과로 이어진 셈입니다. 압도적인 미드필더 전력을 가진 스페인을 상대로 촘촘한 조직력을 선보이면서 철저하게 역습 상향으로 나서면서 효과를 봤는데 토너먼트에서는 철저하게 역습 상향의 플랜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 성향은요. 라인을 내리고 공격은 철저하게 부팔과 지혜가 있는 측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플랜입니다. 특히 부팔의 기동성이 워낙 좋은 상황이라서 부팔을 공격의 핵심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마즈라위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측면 공격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비 약점이 주력 선수들의 기동성이 좋지 못하다는 점인데 이를 잘 노릴 수 있는 역습 전술을 잘 갈고 닦는다면 8강에서도 포르투갈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다만 최전방의 성과는 매우 아쉽습니다. 엔네시리는 클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악의 폼을 월드컵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교체로 들어온 사비리도 좋은 역습 찬스를 무위로 돌리는 등 90분 이내의 경기를 매조지을 수 있는 찬스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제한적인 찬스를 높은 확률로 성공시켜 주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인데 최전방 자원들의 폼 회복 없이는 다득점 상황은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베란다, 파즈르, 타랍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9위의 포르투갈입니다. 예상보다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를 내면서 스위스를 격파했습니다. 3차전에서 부분 로테이션을 돌린 결과를 톡톡히 가져온 셈인데 브루노와 베르나르도를 모두 출격시키면서 자신들의 100% 전력을 쏟아부었고 3차전에서 세르비아와 혈투를 벌이면서 체력이 상당히 깎였던 스위스를 상대로 체력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가볍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감독 성향은 호날두를 벤치에 앉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전에서 호날두가 교체되었을 때의 상황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었는데 토너먼트에서의 호성적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가져간 듯합니다. 호날두의 대체자인 하모스가 헤트트릭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아주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모스가 선발로 나오는 모습이 많이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브라질을 상대로도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던 스위스 말 그대로 요린한 것은 충격적이까지 한 결과입니다. 모로코가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공격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페페의 기동성 문제로 인해 수비 리스크 상황을 어떻게 커버할지가 관건인데요. 모로코의 측면 역습을 달로트가 최대한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실점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달로트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스타일이라 공간을 꽤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결정자는요. 멘데스 다닐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이 객관적으로 앞서는 전력입니다. 일단 90분 내 스코어를 크게 벌리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해줄 수 있었고 모로코는 승부차기까지 갔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체력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체력이 떨어진 스위스를 말 그대로 대파했고 하모스의 등장으로 전방 자원 걱정을 덜었다는 점도 호재입니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위의 잉글랜드입니다. 두 대회 연속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좋지 못한 결과로 인해 걱정이 많았으나 그동안 진행되었던 세대 교체의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스는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잉글랜드는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인 프랑스를 꺾기라도 한다면 라이스의 말대로 더 많은 찬사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 성향은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드컵에서 2실점만 허용하고 있는데 PK를 제외하면 실점은 1실점으로 더욱 줄어듭니다. 소속팀에서 최악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맥과이어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다만 맥과이어의 고질적인 문제인 느린 스피드를 음바페가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는 4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워커를 스토퍼로 사용하는 3백을 다시 들고 나와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스쿼드 특성은 젊은 선수들의 분전이 돋보입니다. 화이트, 스털링이 개인 사정과 가족 문제로 인해 조기에 귀국했음에도 전력의 공백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털링을 대신해 왼쪽 윙으로 나선 포드는 16강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맨시티에서 보여주었던 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벨링엄의 경우는 우스갯소리로 사려면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전진성과 패스 센스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가 수비진이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결정자는요, 화이트, 스털링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위의 프랑스입니다. 개최국 징크스를 완벽히 깨부수고 8강까지 가볍게 선착했습니다. 나름 유럽에서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폴란드를 상대로도 끊임없이 주도권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음바페와 지루의 호흡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월드컵에 출전한 팀들 중 가장 호평을 받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감독 성향은 그리즈만은 완전히 플레이메이커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그리즈만이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4-2-3-1로 나서지만 사실상 4-3-3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그리즈만이 직접적인 득점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흠인데요. 득점의 대부분이 음바페와 지루에게 집중되고 있어 충분히 훌륭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 생성에 있어서는 잉글랜드에게 밀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음바페의 개인 기량과 스피드가 워낙 뛰어나 웬만한 두 줄 수비 파회는 어렵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스쿼드 특성은 프랑스의 수비력은 그다지 높게 평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공격력으로 약점을 메우면서 순항하고 있지만 아직 월드컵에서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즈만, 라비오, 추아메니의 중원 조합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도권을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양상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절정의 골 감각과 젊은 선수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잉글랜드를 상대할 때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벤제마, 루이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음바페의 개인 기량이 절정에 올라있고 맥과이어의 느린 발을 철저하게 공략하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도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진의 컨디션이 매우 좋고 프랑스의 실점 억제 능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